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2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네. 자, 오늘도 뭐 증시가 아주 그냥 뭐 정신이 없었죠. 요새 뭐 아주 시장 분위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뭐 분위기들, 그러니까 뭐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거기 또 속해 있지 않는 기업들은 좀 소외를 많이 받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내 종목 안 간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 때가 되면 또 기회는 온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내용들은 뭐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보고서들은 거의 증권 그 종목 거의 종목 보고서예요. 예, 그래서 많지는 않고 모두 거짓말을 한다. 검색할 때 제외하고 NC소프트, 삼성카드, 솔루스 첨단 소재,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HL만두, 풍산, SK바이오팜, CS 베어링, KTNG,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 실적 확인, 반도체고요. 자산 전략 관련된 내용 하나 있고, 골디락스를 위한 마지막 퍼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침에 3프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투자도 투자인데 한번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 같아가지고 모두 거짓말을 한대요. 이제 왜냐면 이제 이런 거짓말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나건 누굴 만나건 간에 사람이 뭐 이 보통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연봉이 얼마냐 이러면 이제 상황에 이제 맞게 약간 바꾸는 거죠. 높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낮게 얘기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연간 소득을 정확히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검색할 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구글이나 네이버 창에 쓸 때는 연간 소득,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연간 소득이 뭐 얼마가 된다. 그럼 그걸 정확히 적어놔요. 그래서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적어야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구글 트렌드는 거짓말 안 한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소비 트렌드 변화를 이제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그냥 최저가만 찾고 돈 안 쓰려고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쓸 건 써요. 작은 사치도 하고 파인 다이닝, 뭐 오마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그냥 뭐 비싸죠. 뭐 오마카세가 얼마 비쌉니까 사실. 그 스시 같은 거 먹으려면 저녁에 좋은 데 가면 뭐 2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돈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껴가면서. 네, 근데 그런 검색이 많아지고 있고 소비 여력이 감소함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했죠. 야, 이렇게 인플레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여행 갈까? 백화점도 안 갈 거야. 이 생각 했잖아요. 그래서 피크아웃이야. 아니에요. 여행 다들 많이 가시고 백화점 여전히 사람 많고요. 매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백화점 피크아웃이 무색할 정도예요. 예, 항공주들 주가도 세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사람들이 단순히 싼 가격 소비보다 나한테 가치 있는데 돈은 쓴다. 여행 가고 싶어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비용 항공주들도 너무 올라서 사실 막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저게 그냥 저러고 끝날 이슈는 아니다. 예, 여행 관련 욕구들이 워낙 크니까. 또 일본에서는 리스킬링이라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 요런 이제 단어가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배우려는 수요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욕구도 크고 뭐 브랜드 평판도 보고 즐거움도 찾고 뭐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금리 인상 검색을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증가율입니다. 알뜰을 포함한 검색보다 브랜드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제품이 뭐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 내가 썼을 때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파인다이닝, 유럽 여행 이렇게 검색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먼데도 하고 있고, 요 밑에 있는 요게 노드스트롬, 메이시스가 이제 백화점 계열인데 오히려 주가가 좋고요. 할인마트보다. 미 항공주 수익률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새 뭐 수익률 엄청, 이 TA 항공은 근데 사실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라서 좀 부담은 됩니다만은
아무튼 뭐 에어 부산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인 교육, 또 지속 가능 포장, 탄소 중립, 이런 검색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자신의 자아를 찾고 자기 내가 할 건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좀 비싸도. 음. 그러니까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예전 공식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고물가 그 고금리 시대여도 돈을 아껴서라도, 그러니까 안 쓰는 건 안 써요.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좀 이제 이 인플레 시대에 뭐 안 될 걸로 봤던 게 백화점, 해외여행, 그 다음에 좀 고급차. 예. 이 트렌드에 의하면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백화점주들도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백화점주를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백화점 회사들은 면세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면세점 온단 말이에요.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중국 사람들 이제 올 수 있게 됐거든요. 단기 비자 입국 제한하는 거 해제해 버렸죠. 그리고 단체 관광 오겠죠. 그럼 어디 갑니까? 백화점 면세점 가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뉴스가 있었는데,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주주총회를 열었었거든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반대가 많아서. 그러니까 인적 분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예. 그것 때문에 주가도 빠졌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인적 분할 반대표가 더 많아서 인적 분할을 안 했다. 예.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그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워낙 지금 저평가돼 있거든요, 현대백화점도. 근데 분할 이슈 때문에 막 좀 그랬던 거죠. 근데 일단 분할 안 돼서 오히려 뭐 더 이제는 현대백화점 본업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이제 기업으로 가서 NC는 제가 읽어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신작은 좋은데 지금 문제가 기존 게임 매출이 줄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게임들이 옛날 게임들이잖아요.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요거를 커버할 새로운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유지는 하는데 어느 정도 점점 매출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TL이란 게임이 새로 나와요. 이게 반드시 흥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주가 오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NC는 아무튼 물론 뭐 또 다시 리니지라든가 이런 게임이 잘 되면 상관없어요. 또 아니면 중국 시장이 열려서 뭐 되면 또 분위기 완전 바뀌는 건데, 그런 거 전까지는 TL의 흥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2분기 정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삼성카드는 목표 주가는 유지했는데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주당 배당금이 어쨌든 증가를 했습니다. 8. 이게 7%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배당금도 좀 늘어났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46.5%예요. 번 돈의 절반을 줘요. 굉장히 주주 환원을 잘해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물론 성장이나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연체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좀 리스크는 있지만, 배당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배당주들 뭐 편하게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 배당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 차익보다도.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일단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실적은 좋진 않아요. 흑자 전환 시기가 1분기씩 늦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지박이죠. 전지박, 동박. 이 전지박이 올해 3분기에서 올해 4분기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 걸릴 것 같고, 다만 유럽 원자재법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3월 14일 날. 예,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에 따라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헝가리하고 캐나다에 공장 갖고 있어서 그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유럽의 원자재법에 동시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동박은 뭐 이게 혜택을 받네 마네 뭐 그런 얘기들은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공장이 있는 거는 현재 좀 유리한 거죠. 다만 실적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등락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나쁘다 뭐 이걸 떠나서라도 좀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보시고, CJENM이 오늘 주가가 좀 한번 좀 요동쳤죠. 오늘 한 4% 가까이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왜냐면 원래 CJ도 SM 지분 인수를 옛날에 하려고 했었죠. 근데 결국엔 하이브가 인수하는 쪽으로 지금 가버리다 보니까 엔터 경쟁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우려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실적보다는요, 그 하이브가 SM 인수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매물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그건 논외로 하고요. 뭐 CJ ENM도 엔터로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수장이 왔죠. 그리고 엔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목표 주가는 좀 올렸는데, 신임 대표가 아무튼 구조조정 얘기를 꺼낸 것 같고요. 자산 팔겠대요. 그래서 상장 주식, 넷마블한테는 좀 악재일 수 있는데 보유한 이런 기업들 주식을 좀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CJ ENM 주가에는 좋은 겁니다. 2조 원에 달하는 빚이 있으니까 이걸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조조정.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은 확장하고 수익성보다는 이제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내실 다지겠다. 주가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티빙도 내년 흑자 전환 기대. 티빙이 한 500만 명까지 늘어났대요. 이번에 합병하면서 KT.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번에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도 제가 뭐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언제죠? 9만 원 막 근처 갔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중국이 열리는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거 뭐 드라마 열리는 건 좋은데, 예, 완전히 열려야 돼요. 예, 완전 한한령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주가가 또 싼 것도 아니고 9만 원 근처면, 6만 원대면 되게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 근데 6에서 9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왜냐면 비용이 많이 나가요, 계속. 그리고 이런 이제 흥행작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흥행하는 건 좋은데 이거 다 삼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핵심 자산들이잖아요, 드라마가. 드라마가 지금 인기가 있어요. 그럼 이 가치가 100억이라고 쳐볼게요.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삼각 처리한다 그래요.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실적에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CJ ENM이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드라마 이제 이 CJ ENM이 그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TVN. 거기가 드라마 편성을 줄여버리면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방영 편수가 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줄어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 되겠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당분간 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린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PER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슬로우해질 것 같아요. 주가는 좀 그렇게 뭐 보시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또 주가가 흔들린다면 크게, 그땐 또 한 번에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8만 원 요 초반에서 그냥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증권의 송선연금이 HL만두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읽어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HL만두 경영진이 좀 그 목표치를 올렸나 봐요. 가이던스라 그러죠. 예, 실적 좋아질 것 같다고 그래. 수주도 이미 그 목표치 넘겼고요. 예, 그리고 27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0.7%. 전기차 비중. 그러니까 저는 HL만두의 성장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알기로는 테슬라에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또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력은 있는데,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린 자회사 저거 뭐 물적 분할한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상장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고, 다만 비용 부담은 이번에 있었지만 올해 매출만 나온다면, 그러니까 HL만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뭐 저는 보유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진짜 매출만 나오면 돼요. 매출이 쭉쭉쭉 느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매출 늘어나면 수주 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회사 상장 빼고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저는 HL만두는 최근에 또 보고서도 좋은 것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보유하시고 매 분기마다 이제 매출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이 주주분들은. 풍산도 여전히 저는 괜찮게 보고요. 저번에 한번 올라서 좀 이제 약간 좀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내려오면 좋은데 최근에 좀 빠졌죠. 근데 이제 저희 당사에서는 목표 주가 올렸고요. 구리 가격 올라갔고, 방산 쪽 좋고요.
방산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 구리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고 중국 부동산 그리고 구리는 아시겠지만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장기적으로는 구리값이 좋을 수밖에 없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제가 계산하기로는 제일 싼 거는 3만 원인데 쉽지 않고요. 3만 5천 원 이하면 전 뭐 나쁘진 않다. 3만 5천 원 이하부터는 나쁘지 않다고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급락했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한 3만 1천 원까지는 염두에 두세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3만 5천 원, 3만 1천 원 사이에서 이게 분할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PBR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차트가 아니고 밸류에이션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PBR 밸류를 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사고 싶으면 그 적절하게 분할을 할 수 있잖아요. 가격을 정해가지고. 그러려고 PBR 보는 거죠. 단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하셔야죠. 그죠? 아니면 완전히 싸거나. 근데 풍산은 주가도 저평가돼 있는 데다가 좋아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파마 확실히 올해 4분기까지는 봐야 되고요. 아직은 실적은 안 좋은데 엑스코프리 미국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매출은 잘 나와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아직은 적자예요. 그래서 올해 과연 하반기에 흑자 나올지 흑자만 되면 진짜 주가 많이 갈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좀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또 소아 희귀 뇌전증 치료제 카리스마 메이트도 임상 3상인데 뭐 잘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내용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게 옛날에는 일회성 흑자만 기술 수출하고 구조적인 게 아니었는데 지금 엑스코프리가 주력인데 이게 일단 매출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4분기에 올해 흑자 내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 달성되면 주가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아직은 흑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매출 성장은 나오지만 주가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시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올해 4분기를 좀 보시면 좋겠고 CS 베어링도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풍력회사 G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법인이죠. 이쪽 G 매출 비중이 70%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도 수혜주 중에 하나죠. 근데 G가 북미 지역 지금 수주 증가하고 있다. 대형 베어링 제품들에 대한 승인도 임박했다고 하고요. 다수 신규 고객사 확보도 가시화되고 베트남으로 생산시설 이전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큰 회사들 있죠. G나 베스타스 여기가 수주를 잘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법, 유럽의 이런 정책들도 우호적이고 어떤 실적은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아서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아무튼 뭐 실적 좀 만약에 개선이 되고 또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위가 일단은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CS 베어링한테도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TNG는 결국엔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9만 원 한 중반까지 갔었죠. 중후반. 그때 이제 그 뭐죠? 그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KTNG가 안 받아줬죠. 일부 실망 매물 나오면서 빠졌고 저번 주인가요? 그 저저번 주에 KTNG가 발표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핵심 뭐였죠? 우리 보고서 한번 봤죠. 성장을 하겠다. 전자담배사. 저는 그걸 보고 근데 그게 좋을까 좀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왜냐면 돈은 잘 벌어요. 지금도 돈 잘 벌잖아요. 뭐 이 담배주 사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도 많지 않잖아요. KTNG 사는 목적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배당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꾸준하게 돈 버는 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고성장보다. 왜냐면 고성장을 하는 순간 돈이 많이 들어가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KTNG가 그거 성장에 방점을 찍는 거 보고 좀 약간 저는 좀 갸우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후로 주가가 좀 안 좋았고 실제 실적도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비용도 좀 늘어났고 홍삼 쪽이 아직은 좀 안 좋고요.
그 실적 전망도 보수적이에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그 관련하고 전자담배 있죠.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 파는 거. 이쪽은 수익성이 좀 낮대요. 국내보다. 근데 그쪽 비중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실적 전망이 나왔고,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배당 수익률 아직도 5.6%나 되고, 예, 하단은 뭐 이제 지금 주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주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좋은 위치로 오고 있어요. 그때 한번 언급드렸던, 예, 지금 보면 이제 밸류 그죠? 거의 바닥까지 왔죠. 다시 확 내려왔죠. 무릎까지 이제 오고, 제가 계산하기엔 무릎이 한 85,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예, 결국엔 한 번에 큰 상승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시 한번 옛날에 기억나시죠? 여기 이 구간 정말 지겨운 구간. 그 구간으로 오니까 오히려 지금 다 안 좋게 보잖아요. 지금 또 반대로 KTNG를 좀 또 안 좋게 봐요, 다들. 근데 85,000원 이하는 배당 매력도 굉장히 높고요. 예, 밸류 매력도 높으니까 역시 또 배당 투자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좀 기다리면 어떤 기업이든 또 와요. 오고 절대 올라갈 때 투자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경험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적절히 팔 땐 파시는 게 좋아요. 적절하게 팔 때는 좀 한번 팔아주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KTNG가 만약에 실적 좋아지고 구조적 성장하고 이래서 가는 거면은 그건 굳이 팔 이유가 없는데 이벤트로 갔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일부 현금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실적 확인인데, 미래 김영건 연구원님이 그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보고 적어준 건데, 도쿄 일렉트릭은 그 뭐냐면 일본 이제 그 세계적인 뭐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역성장 할 거래요 올해. 근데 하반기에 좋아진다. 상저하고, 그 다음에 숨코는 웨이퍼 세계 1등 회사로 2위인데 300mm 메모리 수요가 좀 안 좋다. 그렇게 했고, 뭐 메모리 안 좋죠. 근데 비메모리는 차량이 좋다고 합니다. ASE는 반도체 후공정 1위죠. 이 회사 하면 많이 생각나시죠? 여기에 뭐 한미나 뭐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장비 아마 공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첨단 패키징.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패키징을 할 때 뭐 3D 우리 적층하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2.5D로 하이브리드로 칩과 칩을 연결하거나 이제 이런 게 첨단 패키징인데, 그걸 언급을 한 거죠. 그거는 좋다. 그리고 검사 쪽도 괜찮은 것 같다. 테스트하고 하반기에도 투자 계속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는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AS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면 나쁘지 않은 거죠. 보면 폼팩터는 후공정 부품, 프로브 카드 어디서 만들어요? TSE. TSE라는 기업이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거 기억나세요? 그 프로브 카드에 그 핀 꽂혀 있는 위에 그게 SMCNS.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1분기는 어쨌든 뭐 파운드리랑 비메모리 좋은데 D램과 낸드는 안 좋다. 그 내용이었고, 결론은 뭐냐면 시장은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상저하고고 차량용 좋고 미세 공정은 괜찮다. 여기도 적혀 있죠. 하반기 비메모리아 차량용, 또 선단 공정, 미세 공정.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뭐죠? 첨단 패키징, 원자 증착 장비, ALD 장비, EUV, 하이K, 이게 다 공부했던 검사 장비, 뭐 원자 현미경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그 부분들도 있어요.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SK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대요. 이게 미국의 이제 소비자 기대 심리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 신용카드. 예, 여전히. 그리고 소매업자들 이게 재고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다가요. 지금 보이시죠? 미국 고용도 소매업 쪽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다들 중국 소비 얘기만 하는데 미국 소비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지표가 살아난다. 근데 이게 저런 내용들이 나쁘진 않은 게요. 왜냐면 미국 뭐 올해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예, 안 좋아질 겁니다. 이 얘기가 제일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저게 이 데이터가 맞으면 미국이 침체에 안 올 것 같은데요. 쉽게 이게 맞으면. 예. 그래서 미국 소비주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그 의류 OEM 있죠? 예. 뭐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LG전자 같은 거죠. 그죠? LG전자, 가전제품. 미국 이런 데 하니까. 또 자동차 회사 그럼 좋죠. 이게 맞으면요. 우리나라 현기차도 좋아요. 그잖아요. 미국 비중이 높으니까. 미국 비중 높은 부품사도 괜찮은 거고. 다 연결이 되죠. 이게 근데 맞냐 안 맞냐가 좀 관건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다 미국 소비 안 좋다 막 불황 온다 이러니까. 근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의미가 계속 있어서 맞는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라면 다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찬 연구원님이 이제 골디락스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자료를 썼는데 이제 시장은 미국 경기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많이들. 진짜 경기 안 좋냐,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예, 진짜 안 좋아, 경기? 이제 이런 그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진짜 안 좋은 건가? 근데 아무튼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일단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작년 반등은 이제 중국부터 시작했어요. 중국의 리오프닝, 유럽이 따뜻한 날씨, 그리고 금리 인상 끝나갈 거다. 유동성 장세. 그래서 처음에 가치주나 경기 민감 쪽 오르다가 나중에 인공지능, 엔터, 2차 전지, 성장주 있죠. 이쪽으로 이제 확산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골디락스가 가능하다. 물가는 낮아지는데 미국 경기는 좀 굉장히 좋은 장세죠. 근데 이건 너무 낙관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2500에서는 좀 숨고르기 여전히 하고 있어서 좀 버벅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이익 추정치 꺾이는 게 둔화되면 아마 다시 한번 그 자신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은 답은 반도체다. 어차피 아시겠지만 반도체 시대거든요. 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싸우잖아요 지금. 거기서 수혜준 누구예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죠. 둘이 누가 아무나 이겨라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든 구글이 이기든 필요한 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예, 필요한 건 반도체. 반도체 없으면 못해요. 반도체 없으면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반도체는 항상 최악의 시기에서 주가 오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가는 좀 걱정된다. 중고차 가격 올라갔고 디스인플레도 이어지지만 지금 또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이죠. 연준은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근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의 선행지수를 좀 확인하고 다음 주에 발표하니까 그게 좋게 나오는지 그리고 물가 부담은 그 후에 생각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다음 주 14일 날 물가 나오니까 물가도 봐야죠. 보기는. 예, 아무튼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 그러니까 그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오르고 있거든요. 중국, 이게 유럽입니다. 메인이 있는 거. 이미 다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까지도.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시장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좀 쉬었고요. 오늘도 이제 그래도 정말 강한 겁니다. 이 미국 달러가 올라도요 안 밀려요. 진짜 강한 장이에요. 지금 강세장은 맞아요. 예. 코스닥이 비록 밀리긴 했지만 강세장 기조가 끝나진 않았어요. 시장이 잘 버팁니다. 원래 예전 같으면 이렇게 달러 오르고 금리 튀고 막 이러면요 급나가거든요. 무너지는데 시장이 정말 강해졌어요. 단단해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은 이렇게 달러 올랐는데도 조금 이제 속도는 둔화됐지만 어쨌든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많이 팔아서 좀 그런 거고요. 이것도 뭐 금투라서 뭐 일회성이죠. 예.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지수 좀 밀리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오늘 엄청난 폭풍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건 역시나 전기전자, 자동차 위주로 샀고 많이 판 건 서비스 업종, 인터넷 게임 이쪽은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여행주 좋았고요. 여행 업종이 뭐 일단 근데 여기에 SMCNC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SM
하이브 아시죠?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골판지 업체 네옴시티 관련주 오랜만에 올랐고 근데 거기 SM 들어가서 그런 거고 오늘은 또 조선주 좋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좋았고요. 관광주도 휴스틸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휴스틸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은행주 다시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건설주도 오전엔 좀 안 좋았는데 오후에 또 다시 들어올렸어요. 카지노도 이제 중국 사람들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 바뀌죠 또. 손해보험도 오늘 좋았고 정유업종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이 뭐 난리가 아니죠. SM은 이제 공개 아시죠? 하이브가 SM을 12만 원에 공개 매수합니다. 12만 원, 지분 25%를 사요. 소액주주들한테 이제 받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응하시는 분은 이제 SM 주식을 넘기는 거고. 네, 근데 아마 아무도 안 넘기려고 할 것 같아요. 아마 경영권 분쟁 더 이어진다고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아무튼 12만 원 정도에 하이브가 25%다 사는 건 아니고 25% 지분을 하는데 카카오가 좀 이제 애매해져 버렸어요. 카카오가 중간에 벙쪄버린 게 전환사채 이걸 받아서 뭐 지분을 9% 확보했는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결정 안 됐고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카카오는 이제 전환사채한 이 물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이브의 공격이 나오면서 카카오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SM의 이수만 의장하고 하이브가 좀 유리해진 그런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건 뭐냐면 SM이 이렇게 된 거는 근본 원인은 뭐예요? 잘못된 것 때문이죠. 이수만 의장이 분명히 이건 잘못한 거죠. 라이크 기획을 만들어서 매출의 한 6%를 가져갔잖아요, 자기가. 주주가치 훼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근본 원인은. 예. 주주분들이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분 좋으시겠죠.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 이수만 의장이 좀 그런 걸 안 했으면 예. 이런 일은 발생 안 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아마 온라인 파트너스도 쉽게 포기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하이브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죠. 왜냐면 이거 일대 주주 돼서 하면 시너지 효과 생기지 않을까요? SM과 같이. 예. SM 뭐 원래 원조고 진짜 잘하죠. 예. 라인업도 풍부하고. 왜냐면 지금 하이브는 BTS 공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SM과 하이브가 조금 그러니까 이수만 의장과 하이브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유리해진 그런 구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엔터주들도 좀 일부 반응을 좀 했는데 예, 뭐다 오르진 않았고요. 또 환율 하락 수혜주도 오늘 어제 용심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무려 7%나 풍산도 예, 그쪽 수혜주인 것 같고요. 우주항공주들도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았습니다. 한양디지텍도 괜찮았네요. 요거는 이제 반도체 우리 공부했죠. 메모리 모듈 후공정. 조선기자재도 이제 형님들 가니까 오늘 HDS 엔진이 정말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뭐 빠진 건 빠졌고 자동차 대표주는 일단 오늘 한운이 좀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좀 빠졌고 HL만도는 좀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좋았고 종합상사주도 좀 밀렸고요. 백화점 관련주도 일단 현대백화점은 어쨌든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인적 지주사 전환 불발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철강주도 좀 빠졌고 주류업종 임플란트 거의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챗봇 관련주들도 결국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과하게 올랐죠. 게임주들은 좀 아쉽고요. 게임은 실적들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지능형 로봇도 좀 너무 달렸고 어차피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게 지그재그거든요. 한쪽이 가면 한쪽이 못 가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쉬어갔고 오늘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안 좋았어요. 2차 전지도 사실 오전엔 좋았다가 오후에는 좀 힘이 좀 빠졌습니다.
DENT가 확실히 잘 가네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이죠, 이거. 싸진 않았는데 반도체 오늘 안 좋았습니다. 소부장주들 다. 비메모리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한미는 그래도 정말 강하네요. 한미는 예, 견조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일부 기업들 좀 올랐는데 뭐 빠지는 건 또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애플 아이패드에 이제 그거 하는 거 아시죠? 애플 아이패드 쪽에 예, 그 OLED를 이제 삼성이 공급하는 걸로 이제 거의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OLED 섹터한테 굉장히 호재입니다. 스마트폰 애플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패드는 5천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만약 그냥 가정이죠. 그 화면이 3배예요, 3배. 그러면 1.5억 대입니다. 아이폰. 그러면 비슷하죠. 지금 현재 아이폰 숫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큰 호재가 나온 거죠. 단 이제 그게 구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오늘 세아제강 좋았고요. 그 휴스틸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는 농심은 좋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밀렸고요. 오늘 지수도 지수인데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하락 종목이 1,800개가 넘어요. 그냥 거의 폭락장 수준의 그런 이제 장세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빠진 게 아닌데 시장의 그 체감은요 다 빠졌어요, 거의 다 1,800개가. 그래서 안 좋았고 그나마 오늘 자동차가 좀 선전해 줬습니다. 카카오는 어쨌든 오늘 급락했습니다. 저 지분 경쟁 이슈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 다 안 좋았고요. KTNG도 실적에 대한 좀 부담. 삼성 SDS는 그 이서연 씨죠. 그분이 이제 지분 매각한다. 그 상속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빠졌고 이제 결국 지분 매각 할 것 같더라고요. 그 NC 안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LG노텍도 좋지가 않았고요. SK바이오 그룹도 안 좋았고 아이테크놀로지도 좀 안 좋았습니다. 한원시스템 실적이 안 좋았고 강원랜드도 쇼크가 좀 났죠. 그래서 5% 이상. 건설주는 좀 바닥 다지고 있고 그리고 SKC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SD바이오센서도 좀 안 좋았고요. 크게 막 SM은 16% 올랐죠. CJENM도 좀 빠졌고 H7만도 좀 올랐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 요런 좀 기업들이 좀 눈에 띄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좀 빠졌고 두산 피어셀도 좋은 실적은 맞는데 조금 오늘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고 시장이 좀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엔터주 갔다가 막 인공지능 갔다가 막 변화무쌍한데 흔들리지 마시고 배당 많이 줘도 주는 것도 좋고 못 올라가는 것도 매력 있어요. 기다리면 저평가돼 있는데 예. 그래서 좀 여유 가지시고 대응하시고 시장 진짜 강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말자. 2,500 저항은 맞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예, 쫓아가지 마시고 단 뭐 주가 아직도 못 갔고 그냥 저 바닥에 저 밑에서 아직도 헤맨다. 뭐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뭐 약간 늘려가는 건 나쁘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대다수 뭐 기업들은 조금 더 예, 지금 지수 약간의 부담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시장까지 좀 마무리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몇 개 말씀드렸지만 그 후로 제가 적었던 게 삼성카드 있고 윤성 FNC 2차전지 장비사로 알려져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어제입니다. 어제 나온 거예요. YMC도 잘 나왔고 농심 두산도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두산 자체적인 본업이 있죠. 그건 조금 안 좋았어요. 그건 염두에 두세요. 자체 실적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예, 연결 실적은 좋았는데 그리고 수액제 기업인 JW생명과학도 시장 기대를 훌쩍 넘는 좋은 실적을 좀 내줬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실적 중에서는 좀 몇 개만 여기다 그냥 제가 지금 바로 보면서 적어 볼게요. 한번 서현이아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 한 560억 나왔고요. 예, 지난 분기보다 한 529%더 잘 나, 작년보다. 그리고 기대치를 90.5%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좀 되게 잘 나온 편이고, 또 한정 KPS도 이게 원전주인데 정비 물량이 이게 실적이 왜 좋은지는 일회성도 있어서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단 잘 나온 것들만 숫자 보고 좀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아니 얼마나 작년에 안 좋았으면 5271%가 나옵니까? 그리고 시장 기대보다도 61%더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노메트리라는 이제 기업도 오늘 좋았어요. 아이고. 이노메트리도 영업이익 37억에 1745%입니까? 그리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전자공시로 기대보다 5%는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오늘 제일 뭐 실적 중에 좋았던 건 휴스틸이죠. 휴스틸이 오늘 실적 중에서는 가장 눈에 떴던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거죠. 그래서 이건 예상치는 없어서 모르겠고 PER이 2배가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싸다. JT라는 기업도 오늘 좋은 실적을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어드리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전자공수 보거나 구글링 하셔가지고 PDF 찾으셔가지고 어떤 기업인지는 꼭 한번 공부를 이 중에 뭐 한두 개라도 잘 나온 게 있다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91억이고요. 202% 68.2%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택이라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업은 뭐 이게 수치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98억 흑자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작년 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좀 알기는 어렵고, 아무튼 이제 작년에 발표한 지표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이익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일단 좀 그전 데이터가 없지만 잘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오늘 그 이슈 중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조금 숫자 잘 나왔으니까 한번 검증은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맞아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메디톡스 아마 아실 거예요. 대웅제약 균주 소송 있죠, 보톡스. 거기 이겼어요. 메디톡스가 이겼기 때문에 2심까지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대웅제약이 도용한 걸로 균주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상한가 가버렸어요. 오랜 기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메디톡스에 이제 손을 들어다 줬습니다. 대웅제약은 굉장한 악재죠, 사실 보면. 이렇게 보고 균주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 기원이 있는 회사가 이 메디톡스랑 제테마예요. 제테마도 이런 데서 자유롭습니다. 주가 급등했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약간 불분명한 데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조금 이제 메디톡스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송을 걸 가능성이. 그러면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테마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그 기원을 갖고 있으니까 균주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균주의 기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메디랑 제테마는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거. 오늘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뭐 오르락 내리락 이랬고, 좀 증시는 결국엔 등락 거듭하다 좀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그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주봉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종목 장세. 예,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휩쓸리지 마시고 엔터 주가니까 나도 엔터 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예, 자기 차례 기다리면 되고요. 저 얼라이언스 같은 데에서 계속 저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경영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또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고 그런 게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잘못된 것들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고밸류 받는 거죠. 그래서 예, 아무튼 뭔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 주주 환원,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것들은 굉장한 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또 MSCI 선진 편입도 기대가 되고 외환시장도 새벽 2시까지 열어진다고 하고 모든 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바뀌고 있어서 그 우리나라는 그 밑에 있었거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밑에 있었어요. 이 금융시장 이런 환경들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뭐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전달해 드렸고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내일은 그 2차전지 양극재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공부 좀 가볍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